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약 반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발표는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후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6개월간의 조사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오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오후에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지적하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사례로 들며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으며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해석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가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경우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상고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회원들에게 정부가 위헌 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노예처럼 복지부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휴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하며 집단행동을 독려했습니다. 박용원 의협 부회장도 페이스북에서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 라며 휴진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의협은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강경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정부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15일 업무정지와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협과 정부의 대립은 향후 대한민국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과 의료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의협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이 0%대로 추락하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 조달 및 창업가 육성 체계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출산율의 극적인 반등이나 생산성의 큰 폭 개선이 없을 경우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총인구 감소와 경제 전반의 혁신 부족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R&D 지출 규모는 세계 2위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혁신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로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지적되었습니다. 응용연구는 실적량을 늘리지만 기초연구는 혁신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을 위해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조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구 강화와 자금 공급 여건 개선이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에서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39만 3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4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증가폭은 2021년 2월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치입니다.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8만 9천 명과 3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20대는 21개월 연속, 40대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이는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20만 2천 명과 1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30대도 4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16.8%, 29세 이하는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증가 중 내국인은 18만 2천 명, 외국인은 5만 7천 명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4만 3천 명과 20만 명 늘었으나 건설업은 8천 명 줄었습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8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6월 북한을 방문한 직후 베트남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며 현재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및 베트남 방문 준비 상황에 대해 진전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집권 5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찾았습니다. 이번 달 북한 방문은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가 공고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이주 노동자와 북한 관광 개발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4도로 예보되었습니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31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니 폭염 예보를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축산 농가에서는 온도 조절에 보다 주의해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